The light will force a different identity to take over. Por favor, señora. I want my headphones back. Step away from the controls now, little duck. Can't beat the beat. Oh, I'm so amped.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해마의 추억의 선사해드릴 사이코입니다. 오늘은 식스센스의 감독 나이트 샤말란의 2019년 신작, 19년 전인 2000년 개봉작 언브레이커블, 그리고 2016년 개봉작 23 아이덴티티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글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의 메인 캐릭터 3인 중에 하나이자 23 아이덴티티의 주인공인 케빈은 24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즉 다중인격자인 거죠. 다중인격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베이스 오리 기술이야 이런 모습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중인격의 실제 사례와 관련 연구 썰들을 영화 리뷰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내가 얘기해볼게. 23 아이덴티티의 그 케빈으로 나오는 애 있잖아. 야, 원래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모티브로 한 게 야거든. 그 사람이 여대생들 납치하고 막 성폭행하고 강도짓하고 그래갖고 잡혀 들어가. 근데 재판하는데 야가 막 지가 다중인격이라 하는 거야. 처음에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야 형물 낮추려고 사기치는 거 아이가 했는데 정신병원 가갖고 검사 받아보니까 진짜 다중인격이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에 다 무죄락하고 감옥에 안 가거든. 대신에 10년 정신병원 들어가갖고 막 정신과 의사들이 보니까 총 24개 인격이 있다 극하거든. 그래갖고 주요 인격이 뭐 있냐면은 원래 지인격이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이고 앨런이라고 24개 인격 중에 지 혼자 오른손잡이고 지 혼자 담배 피우고 극하 하나 있거든. 근데 가가 인격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도 그린단 말이야. 야는 아서라고 영국어 그냥 막 쓰고 막 Can I get some words? 막 이카고. 근데 야는 지 혼자 물리 화학 다 떼고 의학이랑 아랍어랑 다 배웠다 하더라. 쩐다 얘가? 그리고 야가 크리스틴이라고 3살짜리 여자애도 있고, 그리고 야가 진짜 골 때리는데 이름이 아달라나 락하거든. 야가 레즈비언이야. 근데 그냥 레즈비언이 아니라 막 애정이 굶주린 레즈비언이라 하거든. 알고 보니까 그 여대생 납치하고 성폭행한 게 야락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인격들 생각이랑 행동들 거의 다 기억하는 아도 있는데 The Teacher 하면서 선생이라 부른다 하더라. 아무튼 밀리건 야가 직접 지 내부 세계 묘사하는데 깜깜한 방 중간에 빛이 하나 내려온다 하거든. 그리고 그 자리에 선인격이 주도권 진다 하더라. 이게 영화 보면 비슷하게 나오고 극하잖아. 그리고 신기한 게 인격끼리 막 대화도 하고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서로 좋아하고 극하는 인격들도 있다 하더라. 아무튼 빌리 밀리건 이 사람이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결국에 나오거든. 나오고 처음에는 지인들하고 연락 다 끊고 살다가 나중에는 요양원 가서 지내는데 근데 59세라 하던가 그때 안 걸려갖고 죽었다 하더라. 그게 2014년 얼마 안 됐지. 여담인데 다른 놈이 이거 보고 모방해갖고 범죄도 저질렀거든. 케네스 비안체라고 28살인데 연쇄살인범으로 체포돼. 근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최고로 하는 정신과 의사들이랑 범죄 심리학자들이랑 다 모여갖고 분석하는데 누구는 다중인격 맞닥하고 누구는 야 완전 치밀하게 거짓말하는 거다 이하고. 그러니까 진짜 전대미문의 범죄 심리학 대전이 막 벌어진 거지. 결국에는 가가 거짓말 치고 있다고 들통나갖고 종신형 선고 받는다 이가. 그렇다면 다중인격이 본질적으로 뭔지, 흔히 말하는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건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인격이라는 개념이 의학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그저 악마, 빙의와 같은 초자의 현상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다중인격 장애가 학계에 보고된 최초 사례는 바로 1971년 프랑스 귀족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독일인 여성에 대한 연구였죠. 1957년에는 이브의 새 얼굴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다중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브 화이트의 경험담을 영화화한 것인데 실제 그녀의 인터뷰 영상도 같이 준비했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인격인 이브 화이트는 차분한 성격의 25세 주부였지만 두 번째 자녀를 유산하고 난 뒤 자기 중심적이고 거친 말투를 사용하는 이브 블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두 인격보다 더 성숙한 제3의 인격인 제인까지 나타납니다. 이후 1970, 80년대에는 새로운 진단체계가 도입되고 다중인격 장애는 정신분열증과는 다른 질환임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인격의 분리를 너무 확실하게 인정하는 다중인격 장애라는 용어 대신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용어로 대체되기 시작하죠.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불행한 환자들과 지나치게 열성적인 치료사들 사이에서 탄생한 사이비 장애라는 회의론을 펼치기도 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하면서 인격이 성립되지 못하고 나뉘게 되면 이 질환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로 여기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투표해 주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에 대한 많은 사례가 보고되어 있고 일반적인 다중성과의 차이로 기억 상실 증상이 수반된다는 등의 진단 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따. 자 이제 그러면 뇌과학적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해볼게. 억수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리. 연구자가 일반인들 모아갖고 해리성 정체성 장애 있는 것처럼 막 연기하라고 연습시키거든. 그리고 진짜 해리성 정체성 장애 있는 사람들도 막 모아. 그래갖고 두 집단 다 뇌파 측정을 한단 말이야. 진짜로 해리성 정체성 장애 있는 사람들은 막 인격 바뀔 때 실제로 뇌파도 억수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일반인이 아무리 연습해갖고 아무리 연기 잘한다 해도 뇌파에는 별로 변화 없었다 하더라. 내가 이렇게 사투리 쳐도 뇌파에는 별로 변화 없는 것처럼. 또 최근에 논문 나온 거 보면 뇌영상 기술 써갖고 이 사람이 진짜 해리성 정체성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냥 일반인인지 구분하는 뇌 구조 패턴도 제한한다 하더라. 쩐다 얘가. 이런 거 제대로 성립하면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 다중인격이라 거짓말치고 범죄 저지르는 거. 그런 것도 걸러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잠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영화 23 아이덴티티에서 그런 대사 나오거든. 서로 다른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신 신체의 화학적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거 가능하게 안 가능하게 내가 생각해봤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 있잖아. 그런 거에 따라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혈당이나 혈압 같은 거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몸이 커지거나 근육량이 엄청 증가하는 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봐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내 이거 찾다가 진짜 신기한 거 본 게 뭐냐면은 원래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인격 바뀌면서 시력이 막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야. 억수로 신기하다 얘가. 근데 어떤 인격은 또 그대로 못 본 채로 남아있는 인격도 있다 하고. 이게 인격 바뀌면 뇌활성 패턴 달라져갖고 시각 담당하는 뇌연력 쓰는데 차이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더 희한한 게 뭐냐면 인격 바뀌면서 알레르기 반응도 달라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야. 알레르기가 이게 항원 항체 반응 이런 거거든. 근데 인격이 바뀌었다 해갖고 몸에 있는 항체가 막 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심리적 요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거 괜찮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느 정도 타당하다 싶으면 제가 이거 문화상품권 드릴게요 진짜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 중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을 같이 보면서 다중인격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영상인데요. 영상의 주인공인 엔시나는 9년 전 총 11개의 인격이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3살 배기 소녀 미니도 있고 그 미니를 돌보는 사람인 데빈도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인격은 모두 다 다른 손글씨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진행자는 조심스럽게 다른 인격을 불러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카메라를 끈 상태에서 엔시나는 3살 배기 소녀 인격인 미니가 밖으로 나와 얘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자세가 바뀌고 말투 그리고 목소리가 눈에 띄게 변합니다. 카메라에 수줍어하는 모습도 보이며 말하는 와중에 다른 곳을 본다던가 하는 걸 보면 주의력도 확실히 3살 어린아이와 같아집니다. 여담이지만 여기서 진행자가 진짜 멋진 게 당황하거나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정말 아이 대하듯 배려하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진행자는 엔시나의 이런 모습이 단순한 연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 엔시나에게 물어봅니다. I feel like believe what you want. That's fine. I would tell people just keep an open mind. It's possible. 엔시나가 말하길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다중인격의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편견을 갖고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폭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각각의 인격을 보면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현재 그녀 본인도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의 심한 학대나 정신적 외상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피하고자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의 90% 이상이 어린 시절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엔시나도 빌리 밀리건도 이브 화이트도 모두 그랬죠.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사회 환경과 개개인의 내적 건강함이 갖추어져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글래스 보기 전에 꼭 보라 해서 들어왔는데 구구절절 설명 중이네 라고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아서 하는 영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아이덴티티의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이렇게 갑자기 브루스 윌리스가 나와서 Mr. Glass 라고 합니다. 제 나이 또래인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분들까지는 이거 무슨 장면인가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브루스 윌리스가 단순 카메오로 출연하는 것이 아닌 바로 19년 전의 영화 언브레이커블의 주인공 데이빗 던으로 출연한 것이었습니다. 데이빗 던은 언브레이커블에서 절대 다치지 않으며 무한한 근력을 소유하고 있고 몸에 스치는 사람들의 범죄 행각까지 파악할 수 있는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미스터 글래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지만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엘리아 프라이스도 같이 나오죠. 여기에 23 아이덴티티의 비스트까지 함께해서 3개의 캐릭터가 3개의 영화에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바로 이번에 개봉하는 글래스인 겁니다. 마블 유니버스의 외눈박이 대머리 아저씨, 사무엘 잭슨, 사람을 조종하는 대머리 엑스맨, 제임스 맥어보이, 그리고 절대 죽지 않는 대머리 아저씨 브루스 윌리스, 대머리 비아
비하 발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식스센스의 나이트 샤말란 감독까지 이 개성 강한 세 캐릭터가 이번 영화에서는 어떻게 어우러질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히어로물과 스릴러물의 만남, 영화 글래스였습니다. 자유로운 생각, 다양한 궁금증, 다중인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또 다뤄줬으면 하는 영화 등등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대댓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눌러 더해? 알았지? 고맙디. 보통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하면 저도 구독 버튼을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여러분의 해마의 추억을 선사해드릴 사이커였습니다.